2025년 4월 18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 이정우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어깨 수술 복귀 후 컨디션 관리를 이유로 선발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 말미 9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로 투입된 이정우 선수는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호세 알바라도를 상대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단순히 안타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시즌 타율은 0.338에서 0.348로 상승했고 OPS는 1.05에 이르렀습니다. 타격 정확도뿐 아니라 장타력, 선구안,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이정우 선수의 성과는 메이저리그 상위권 타자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2루타 10개로 내셔널리그 단독 1위, WRC 플러스 191, WR 역시 상위 5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멜비닷컴이 발표한 시즌 초반 타자 파워 랭킹에서는 이정우 선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적은 증명되었고 경기력도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랭킹에서 제외된 이 상황은 메이저리그의 평가 체계와 그 기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의 객관성입니다. 4월 18일 열린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정우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몸 상태와 별개로 어깨 수술 후 복귀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한 장기적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정우 선수의 부재는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1회 말 샌프란시스코는 중견수 마토스의 실책성 플레이로 인해 3루타를 허용하며 실점을 확대했고 이후에도 외야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견수로서 시즌 내내 뛰어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온 이정우 선수의 공백이 고스란히 체감된 순간이었습니다. 공격에서도 이정우 선수를 대신해 1번 타순에 배치된 마토스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2번 타자로 나선 아담스 역시 4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고전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그간 1, 2번 타순에서 출루와 장타, 주루를 고르게 겸비한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라인업 내 공백은 경기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 9회 초 2사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가 대타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필라델피아의 마무리 좌완 호세 알바라도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풀카운트까지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간 끝에 바깥쪽 싱커를 받아쳐 이루수 쪽 내야 안타로 연결시켰습니다. 강한 타구나 장타는 아니었지만 타이밍과 배트 컨트롤 모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이 한 타석으로 인해 시즌 타율은 0.348로 상승했으며 출루율 0.403, 장타율 0.652, OPS 1.05라는 리그 최상위권 지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과들이 단순한 숫자 누적이 아닌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실질적 기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단 한 타석에서 팀의 마지막 공격 기회를 살려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 투수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선수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점이며 리그 전체에서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시즌 개막 이후 꾸준하게 리그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타격 지표는 물론 고급 지표를 통해서도 그의 기여도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타율 0.348, 출루율 0.403, 장타율 0.652, OPS 1.05라는 수치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 리그 최정상 타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장타력과 컨택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ISO는 0.304로 이는 장타형 타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수준이며 이정우 선수의 타격 스타일이 단순한 정확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공격 전반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WRC 플러스는 무려 191로
평균적인 리그 타자보다 91%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푸더바가를 1.3 모두 내셔널리그 야수 중 상위 5위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치로 입증되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멜비닷컴이 발표한 시즌 초반 타자 파워 랭킹에서는 이정우 선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랭킹은 최근 활약, 시즌 누적 성과,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정우 선수가 기록 중인 오피스 1.05는 전체 8위이며 더블아웃과 더블러시 플러스 역시 리그 내 상위권입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에서 배제된 점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랭킹에 포함된 일부 선수들은 특정 지표에 집중된 성과만으로 평가된 경우가 있었으며 종합적인 기여도나 타율, 출루율 측면에서는 이정우 선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랭킹이 선수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평가함에 있어 다소 편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멜비닷컴은 이정우 선수를 아쉽게 탈락한 선수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단순 언급만으로 그간의 성과를 정당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정우 선수는 팬투표 기반의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부문에서도 팀 내 최다 선정인 사례를 기록 중이며 이는 팬들과 현지 시청자들이 실제 경기에서 느끼는 체감 기여도가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정량적 지표와 체감 평가가 모두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주요 공식 랭킹에서는 제외된 사례는 평가 시스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2025 시즌 초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인 타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전통적인 지표뿐 아니라 더블러시 플러스, ISO, 더블락과 같은 고급 지표에서도 모두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며 경기 내에서의 체감 기여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비와 타선 구성, 경기 흐름의 측면에서 이정우 선수의 존재감은 단순한 타자 한 명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멜비닷컴이 발표한 시즌 초반 타자 랭킹에서 이정우 선수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평가 시스템이 여전히 일부 편향되거나 인지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선수에 대한 불이익을 넘어 객관적 데이터와 실질적 경기력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 그 자체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매 경기에서 실제로 팀의 득점에 기여하고 수치로 증명되는 퍼포먼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을 것이며 평가 기준 또한 점차 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이 기준보다 앞설 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선수의 방식이 아니라 평가의 틀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그 점을 매 타석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